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을 좀 꽤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도 좀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네요. 한 6% 빠지다가 지금은 네. 3.7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정했었던 것처럼 1분기 인도량과 생산량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좋지 못하게 나온 모습이고 이와 함께 신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지 테슬라 인도량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생산 차질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네. Y 라인으로 바꾸는 주니퍼 라인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량 자체는 좀 줄어들 확률이 높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테슬라에 대한 이런 인도량은 사실 컨센서스가 막판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원래 이 기존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잘 나왔는데 컨센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맞지 안 나온 것처럼 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차에 대한 이런 생산 흐름들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이고 아마 2분기에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도량으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AI 모멘텀이라든지 기타 이제 테슬라가 로봇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업의 구조화가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대를 저는 다시 보기는 하반기 내년 초 되면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SD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은 지연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자율주행은 사실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그냥 보조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FSD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구독 경제화를 하게 되면 인도량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독 경제화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냥 기초 체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 시스템에서 이제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이게 진행이 되면 다른 차에서도 그럼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진행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인도량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퍼센테이지가 꽤 많이 줄긴 했어요. 47% 네. 정도 감소를 했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용이라든지 이제 경찰이 쓰는 그런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데이터가 줄어든 거기보다는 향후 활용도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테슬라 인도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 3%대로 하락하면서 테슬라 260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이 tariff,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오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 시나리오별 증시 변동성 저희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세가 정통으로 이제 공격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좀 완화된 스탠스로 나왔을 때 그냥 그렇게 두 개로만 나눠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화된 스탠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일기 때부터 정책을 어떠한 부분을 진행을 할 때 꼭 이렇게 딱 날짜를 특정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멘트를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에서의 좀 강력한 발언 대비했을 때 성과는 항상 그렇게 막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소프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드 데이터까지 지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에 대한 이 스토리가 굉장히 강하게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거는 연속성 부분에서는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기 때 그렇게 증시 좋게 만들고 잘 진행을 했는데 결국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에 대한 스토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였죠.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많이 들고 갔는데 그 성과들을 다시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경기 침체 부분으로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전보다는 스탠스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에게는 조금 더 강한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는 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좀 최악으로 봤었던 스탠스보다는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증시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리스크 해소에 따른 좀 반등 기조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예측과 정반대로 그냥 보편 관세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아무도 모르죠. 네, 그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 나왔었던 경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ISM 제조업에서는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냥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멘트가 아예 박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관세를 세게 하면은 하드 데이터 자체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은 이건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좀 전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조금은 완화된 스탠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관세에 따라서 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대응도 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를 제외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이런 관세 딜을 좀 협상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의약품, 뭐 반도체 등등 뭐 섹터별로 영향을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관세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100% 생산하는 테슬라 외에는 다 주가가 마이너스로 많이 네.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었던 산업군들은 당연히 좀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관세에서 좀 완화된 스탠스로 영향을 받는 쪽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소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뭐 이런 쪽들은 관세 아예 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쪽이 가장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나 이런 쪽은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더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많아서 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업종들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일에 사실상 미국 증시가 막판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이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에서 오히려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희망회로가 돌아갔잖아요. 오히려 기술주에게는 수혜다 이러면서 펀더가 굉장히 강한 쪽은 상승을 하고 테마성이 있는 쪽들은 많이 눌렸거든요. 그 얘기로 좀 해석을 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펀드가 좀 좋은데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격화만 되지 않으면 지금이 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